앞으로 난방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물주의 주택들은 자동온도 조절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새 행정 예산안의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항공 연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갈비와 등심 등 일부 부위 가격의 인상폭이 다른 부위보다 2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재조정하는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앞으로 난방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물주의 주택들은 자동온도 조절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세입자에게 난방 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악덕 건물주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온도 조절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리치 토레스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이날 소개한 조례안은 2년 동안 난방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15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난방 온수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정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토레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혹한 속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난방 온수를 제공하지 않고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주들을 강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난방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난방 시즌에 적정 온도의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온수는 365일 계속 제공돼야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주택 소유주당 평균 $202의 재산세 인상이 뒤따르게 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이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2일 타운의회 원래회의에서 재산세 인상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예산안은 의회 내 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의원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지금과 같은 예산안을 타운의회에 제출한 크리스 정 시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타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를 시의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미루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이끄는 시장이 예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새 예산은 6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항공 연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광고 및 소셜미디어 프로모션을 중단해 비용 절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항공연료 중 하나인 제트연료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54.2% 인상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의 경우 할인 등급 항공권의 업그레이드 비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적기들은 유류할증료를 2달 연속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뉴욕과 LA 등의 노선 유류할증료를 이달에 49,500원에서 59,400원으로 인상합니다. 대한항공도 인천발 뉴욕행을 비롯해 시카고, 워싱턴, 애틀랜타 등의 노선 유류할증료를 현행 56,100원에서 72,600원으로 올립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미주발 유류 할증료에 대한 인상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앞으로 종업원들의 집단 소송은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시 고용계약서에 중재 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종업원들의 집단 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고용주는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등 문제가 생겨도 소송 대신 중재를 우선하고 집단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개인 각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다른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 시 중재 합의 조항이 포함된 채 고용계약을 한 종업원은 집단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2,500만여 명의 종업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갈비와 등심 등 일부 부위 가격의 인상폭이 다른 부위보다 2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22일 한인 정육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갈비 산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재 갈비 도매가는 파운드당 6달러 50센트 선으로 전년 동기보다 45%가량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갈비 가격이 뛰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중국 쇠고기 수출이 재개되면서 내수 물량 공급이 줄어든 데다 한식당의 인기로 인해 중국계 등 타민족들의 갈비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맨해튼과 퀸즈 플러싱 지역의 유명 갈비 전문점들을 보면 이미 40달러를 넘긴 곳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업주들의 경우 40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자니 비싸서 손님이 떨어질 것 같아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가격 압박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까지 몰리고 있어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서던 캘리포니아대 총장이 학내 성범죄를 제때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이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묵인한 일로 인해 200여 명의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30년간 학생 보건 클리닉에서 일해온 부인과 의사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사인 조지 틴달은 부적절한 사진을 찍거나 의료 행위를 빙자해서 옷을 벗기고 만지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혐의로 현재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I can say is that sometimes the word of a woman, and particularly a young woman, is not afforded the value that it should be afforded, and that perhaps it is ignored.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을 의사가 검사할 때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지는 것도 매우 불편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학생들 외에도 6명 이상의 다른 여성들 역시 틴달에 의해 저질러진 성추행에 대해 학교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이 뉴욕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조사기관인 엠파이어 센터가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뉴욕주는 초중학생 1인당 22,366달러를 지출해 전국 1위였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18,402달러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평균보다 90%나 지출이 많았습니다. 지출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뉴욕주는 교사 임금, 혜택 등 교습 비용으로 15,746달러를 지출했으며 학교 행정과 보조교사 채용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 비용은 6,130달러였습니다. 뉴저지주는 교습 비용이 1,716달러로 뉴욕보다 적지만 지원 서비스는 6,999달러로 더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교습 비용은 7,160달러입니다. 뉴욕주 초중학교의 전체 지출은 총 610억 달러로 전국 2위입니다. 1위는 캘리포니아로 뉴욕보다 학생 수가 거의 3배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 예산 사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국은 신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1억 4,900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진척 상황이나 효과에 대한 보고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재조정하는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이용객이 증가한 퀸즈보로의 경우 주말 버스 운행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뉴욕시 MTA 측은 최근 버스와 지하철 이용 실태 변화에 맞춰 퀸즈 지역을 운행하는 7개 버스 노선의 주말 운행을 증편하며 A, D, E, F 전철은 주중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자메이카를 운행하는 Q65번 버스의 일요일 운행을 늘립니다. Q6번, Q29번, Q47번 버스는 토요일 운행을 증편하며 Q8번, Q49번, Q101번 버스의 경우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 운행이 늘어납니다. 오는 11월부터 A 전철은 주중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남쪽 방면 전철 운행이 3회 증편됩니다. D 전철은 북쪽 방면 운행이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 1회 늘어나며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도 3회 추가됩니다. 이외에 F 전철과 E 전철이 각각 주중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1회에서 3회 늘려 운행됩니다. 맥도날드는 더 이상의 성추행을 묵인하지 말라며 직원들이 미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시카고의 맥도날드 직원들이 화요일 거리로 나와 미투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여러 명의 여직원들이 성추행 관련 회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Today, these very brave workers are speaking out and coming together to demand that McDonald's be held accountable, to enforce its zero tolerance policy on sexual harassment. 시위에 동참한 시민들과 직원들은 성추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미투 운동을 펼쳤습니다. 직원들은 맥도날드 회사가 더 이상 성추행을 묵인하지 않고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적인 2개의 지원 그룹이 함께했으며 9개 도시에서 10여 명의 여성들이 성추행 관련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고발을 한 여성들은 대체로 상사들이 자신들의 몸을 더듬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기 노출과 음란한 말투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평에도 회사 측이 묵살하거나 오히려 조롱하면서 심지어 보복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첫 여성 수장이 226년 만에 처음 탄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는 스테이시 커닝햄 최고 운용 책임자를 차기 거래소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여름 인턴으로 거래소 객장에 첫 발을 디딘 커닝햄은 24년간 거래소에서만 경력을 쌓으며 객장 트레이더, 호가 책임자 등을 거쳐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여성인 아데나 프리드먼이 나스닥의 대표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거래소 2곳을 모두 여성들이 이끌게 됐습니다. (5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화요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타일러 바리스라는 남성이 자신이 장난 전화를 걸어 무고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치타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장난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범인은 전화를 걸어 현재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머리에 총을 쐈고 어머니와 동생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거짓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집을 에워싸면서 28살 된 앤드류 핀치라는 청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손을 내리자 경찰은 총을 발사했습니다. 청년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장난 전화를 건 범인은 관심을 끌 목적으로 비슷한 전화를 수차례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에 사는 50대 옐로우 택시 기사 유메인 초 씨가 일주일째 실종돼 가족과 친구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초우는 지난 5월 11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초우가 최근 돈 문제로 고민했던 점을 들어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우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초우는 지난해 10월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하며 힘든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첼시에 있는 한 지하철 선로로 떨어진 승객을 여러 시민이 힘을 합쳐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맨해튼 14번가와 8가가 만나는 역에서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선로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밀고
다른 사람은 손잡이 봉을 뻗쳐 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차가 도착하기 전에 추락한 사람을 선로 밖으로 올려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오라델에서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22일 오라델 타운의회는 최근 사임한 앤드류 러드맨 전 시의원의 후임으로 민주당 소속인 미리암 유 씨를 지명했습니다. 오라델은 전체 인구 8천여 명 중 13%가 한인 등 아시안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예비 후보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토론회를 추진한 한인단체들은 21일 오후 6시까지 토론회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임스 로튼도 펠팍시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예비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토론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잠정 중단됩니다. 22일 앤드류 쿠모 뉴욕주 지사는 25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 주 전역 고속도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크게 늘어날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에서 위협적인 내용의 낙서가 교실 책상에 써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펠파권의 교실의 책상에서 위협 낙서가 발견됐으며 이에 학교 보안 조치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낙서는 누군가를 특정히 위협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명근 시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반갑습니다.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예. 이제 또 앞으로 한인 사회가 미 정치를 또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이제 바른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인 후보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논리가 타당한가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참 정말 뜨거운 질문입니다. 그죠? 네. 뭐 당연히 저도 한인들의 지원으로 시의원이 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인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한인 2세를 길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검증된 한인 시의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주 하원 의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내리는 정책 결정 그것이 각 시리 타운별 아니면은 각 주별로 과연 우리 한인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가 하는가를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에 한인 2세 일부가 나와서 한인들 분들에게 미니멈 웨이지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 사회는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룩한 커뮤니티 아니겠어,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일에도 그것을 정강정책의 맨 앞자리를 내세운 한인 2세를 우리가 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한인 2세들이 정치에 나올 적에는 적어도 커뮤니티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좀 체크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렇게 한인 후보로 나와서 한인 사회에 뭐 어떤 분들은 수십만 불 돈도 걷어서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것을 보이지 않고 한인 사회에 돈만 그렇게 쓰고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인 2세들이 정치에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점검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한인 사회는 그냥 한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는 한인 사회도 그런 데 대해서 피로도를 좀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정강정책의 이념이 무언가를 갖다 사전에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그다음 한인 커뮤니티 리더분들이 너무 한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현재 본인도 현재 잉그루드 클립스 공화당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나름의 이제 성과나 이제 향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제가 그 사실 3년 전에 이제 멋모르고 그 사실 이 우리 그 잉그루드 클립스의 시의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화당으로 나와가지고 42년간 그 당시에 민주당이 집권해왔던 타운이고 뭐 제가 나오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그 전에 살았던 클러스터보다도 네. 잉그루드 클립스가 굉장히 오고 나서 그 세금 그게 재산세 오르는 것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네포티즘, 족불주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른 타운 대비 우리 타운의 세금 인상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열정적 사업으로 우리 팀이라는 우리 현재 마레오 크렌적 시장하고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시의원들하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역점을 줬던 것들이 바로 그 세금 인상을 최소화하자.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뮤니시플 텍스 포션이라 해서 재산세에서 시리가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세금은 가구당 25불씩 올라갔으니 거의 안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 4년간 우리 전 정권의 민주당에서 거의 22.5% 올랐던 것에 비하면 뭐 안 올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점 뒀고 또 우리 시장이 그 역점을 뒀던 우리 팀들하고 뭐 같이 힘을 맞췄던 게 LG전자가 과거 6년 반 동안 그 타운에서 헤르코를 짓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던 것이 작년에 거의 한 5개월 정도의 모든 그 공청회라든가 끝나고 나서 LG전자가 4억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아마 말까지는 입주를 바라보고 앞둘 정도로 그 정도의 우리가 경제 정책, 기업체 위주로 서포트를 했다고 저희도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약간 이렇게 마무리를 예. 슬슬 해야 해서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저희가 근데 지금 또 여쭤볼 게 굉장히 또 많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한인분들한테도 느낀 점이 의정 활동하면서 있으셨다면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 하면서 우리가 네. 정치력 신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가의 정치력 신장보다는 내가 풀뿌리로 각 그 타운에 참여하는 겁니다. 많은 발론티어가 있고요. 리크레이션 디파트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리 출이라 해가지고 그 타운에 꽃이라든 나무 가꾸는 이런데 제가 한인분들을 좀 초청을 해보면 바쁘다는 걸로 안 나오세요. 정말이지 좀 얼굴 보여주시는 네, 것이 바로 네. 우리의 정치력 신장이니 좀 그래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정치인 이전에 또 이코노보험의 대표로 또 활동 중이시잖아요. 예. 회사 소개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네. 1992년 이코노보험 에이전시를 설립했고요. 뉴욕, 뉴저지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뭐 종합보험을 하고 있죠. 모든 뭐 사업체 보험이라든가 뭐 저희가 참 좋은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뭐 최선을 다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까지 또 이것을 기반으로 제가 뭐 나름대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것이 바로 우리 구성원들이고 또 한인 많은 고객분들이 지원해 준 결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예.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명근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